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아래서 웃는 스타들. 그들의 삶은 우리에게 꿈과 위로를 주지만 때로는 한순간의 선택이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비극을 만들어냅니다. 오늘 우리는 한국 연예계가 겪은 충격적인 사건들 중 하나, 돈을 받고 섹스를 한 혐의로 적발된 여성 연예인 터파이를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이건 단순한 스캔들이 아니라 재력의 유혹과 권력의 압박, 그리고 스스로의 실수가 얽힌 복잡한 이야기예요. 2010년대 초반 섹시 아이콘으로 떠올랐던 가수부터 90년대 국민 여배우까지 이들의 이름은 여전히 우리 기억 속에 생생합니다. 왜 이 사건들이 사회를 뒤흔들었을까요? 법정에서 드러난 사실, 대중의 배신감, 그리고 그 후에 쓸쓸한 삶. 우리는 8위부터 1위까지 차례로 따라가며 연예계의 어두운 면을 객관적으로 분석할 거예요. 먼저 떠올려 보세요. 무대 위에서 당당했던 그녀들이 어떻게 한 번의 의혹으로 모든 걸 잃었을까요? 일부는 브로커의 알선에 휘말렸고, 일부는 금전적 압박에 굴복했으며, 또 일부는 루머 하나로 미래를 빼앗겼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연예계의 구조적 취약함을 보게 됩니다. 신인일수록, 여성일수록 더 혹독한 함정이 기다리죠. 오늘 영상을 통해 여러분이 얻어갈 건 3가지입니다. 첫째, 사건의 정확한 흐름과 법적 결과. 둘째, 스타들의 인간적인 고백과 반성. 셋째, 이 비극이 우리 사회에 던지는 교훈. 8위부터 시작해 점점 고조되는 긴장감 속에서 과연 1위는 누구일지 끝까지 지켜보세요.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캐나다에서 온 섹시 솔로 가수의 추락부터. 터파 진아 지. 애나 8위는 가수 진아, 본명 최진아입니다. 1987년 캐나다 엘버타주 에드먼턴에서 태어나 어린 나이부터 음악의 꿈을 안고 한국으로 건너온 그녀는 2010년 큐브 엔터테인먼트에서 솔로 데뷔하며 연예계의 혜성처럼 나타났습니다. 데뷔곡 꺼져줄게 잘 살아는 신인으로는 드물게 음악방송 1위를 석권하는 기염을 토했고, 이어 블랙 앤 화이트와 탑걸 같은 히트곡으로 섹시하면서도 파워풀한 이미지를 단단히 각인시켰죠. 건강한 몸매와 힘 있는 보컬, 무대를 장악하는 카리스마는 아이돌 그룹이 주류를 이루던 당시 시장에서 솔로 여성 가수로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만들었습니다. 광고와 화보, 예능까지 넘나들며 글래머 아이돌로 불리던 그녀의 전성기는 정말 눈부셨고, 대중은 그녀의 당당한 매력에 열광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화려함이 2016년 한 사건으로 무너지는 순간이 왔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의 성매매 알선 수사 과정에서 진아의 이름이 거론됐고, 2015년 미국 LA에서 재미교포 사업가와 3차례 만남 후 3억 500만 원, 국내 사업가와 한 차례 후 7억 500만 원을 받은 혐의가 구체적으로 드러났습니다. 총 5천만 원 규모의 거래로 연예기획사 대표가 주도한 알선 네트워크의 일부였죠. 그녀는 검찰 조사에서 호감을 느낀 사람과의 자연스러운 관계였고, 돈은 사후에 받은 선물이라고 해명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200만 원, 2만 원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브로커 측은 실형을 받았으나 진에게 쏟아진 건 법적 처벌을 넘어선 사회적 충격이었어요. 방송사들은 즉시 출연 정지 명단에 올렸고, 광고주들은 계약을 해지했으며, 온라인 공간은 섹시 이미지의 이면이 이런 거였나 라는 배신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 사건의 배경을 깊이 파고들면 연예계의 구조적 취약함이 보입니다. 솔로 가수로서의 활동 공백과 경제적 부담, 브로커들이 파고드는 은밀한 해외 네트워크,
그리고 인기 절정기에도 불구하고 느껴지는 외로움과 압박이 얽혀 있었죠. 당시 비슷한 원정 성매매 사건들이 연이어 터지며 업계 전체에 어두운 면을 드러냈고 여성 연예인들의 안전망 부재가 사회적 논란으로 번졌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녀의 커리어는 캐나다 귀환으로 이어졌고 소속사와의 계약도 끝났습니다. 캐나다에서 보컬 트레이너로 조용히 지내는 것으로 알려진 지금 그녀는 가끔 SNS에 치유의 과정을 암시하는 글을 올리며 복귀 의지를 내비치지만 대중의 반응은 여전히 냉정합니다. 일부 팬들은 그녀의 노래 실력과 무대 장악력을 그리워하지만 대부분은 이 사건을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이 쌓아온 모든 걸 앗아가는 교훈으로 기억하죠. 진아의 이야기는 단순한 개인적 실수로 끝나지 않고 연예인으로서의 화려함이 얼마나 취약한 기반 위에 서 있는지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인간적인 고통을 되새기게 합니다. 이 여운이 다음 7위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데 약물의 유혹에 빠진 우아한 배우의 사례가 우리에게 또 다른 경종을 울릴 거예요. 탑실 박시연 7위는 배우 박시연, 본명 박미선입니다. 1979년생으로 2000년 미스 코리아 서울 미에 출전하며 연예계 문을 두드린 그녀는 곧바로 드라마 마이걸과 온에어, 커피하우스 같은 작품에서 우아하고 세련된 매력을 뽐내며 주목받았습니다. 영화 구미호 가족의 일상이나 닷지마리에서도 활약하며 스크린과 브라운관을 오가는 만능 배우로 자리 잡았죠. 2000년대 초반 그녀의 세련된 외모와 매혹적인 분위기는 섹시 아이콘이라는 별명을 얻을 만큼 강렬했고 결혼 후 두 딸의 엄마로서도 모범적인 이미지를 유지하며 대중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았습니다. 바쁜 스케줄 속에서도 가족을 챙기는 모습이 자주 포착되며 연예인으로서의 성공과 가정의 행복을 동시에 이룬 롤모델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2013년 프로포폴 상습 투약 사건이 터지며 이 모든 게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강남 성형외과와 산부인과에서 2011년 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지방분해 시술 카복시 명목으로 총 185회 투약한 혐의가 적발됐고 이는 향정신성 의약품 관리법 위반으로 직행하는 중죄였습니다. 언론은 단순 약물 남용을 넘어 재력가들의 금전 지원 의혹까지 제기하며 파장을 키웠죠. 그녀는 허리 디스크와 무혈성 괴사증 치료 목적이었고 의사 처방을 따랐으며 프로포폴 사용 사실을 몰랐다고 강력히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의존성 증상과 빈번한 투약 패턴을 이유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탈에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이승연 101회, 장미인의 95회 등과 동시다발적이었던 이 사건은 연예계의 우유주사 오용 문제를 사회적으로 폭로하는 계기가 됐어요. 이 사건의 배경을 다각도로 살펴보면 연예인들의 혹독한 일상과 미용 압박이 핵심입니다. 드라마 촬영으로 인한 허리 부상, 빠른 회복을 위한 시술 문화, 그리고 성형외과와의 밀접한 관계가 얽혀 있었죠. 당시 프로포폴은 의료 현장 외에서 남용되던 약물로 연예인들 사이에서 피로 회복제처럼 여겨지던 분위기가 문제였습니다. 더 나아가 재력가 지원 의혹은 그녀의 화려한 생활을 둘러싼 루머를 부채질했고 대중은 엄마이자 스타로서의 모범이 이게 다였나 라는 실망을 쏟아냈습니다. 결과는 치명적이었어요. 예정된 드라마와 영화 프로젝트가 줄줄이 무산됐고 광고 계약은 대거 해지됐으며 방송 출연 정지 명단에 오르며 활동이 사실상 정지됐습니다. 2006년 음주운전 전력까지 재조명되며 반성 부족이라는 비난이 쏟아졌죠. 이후 2017년 품위 있는 그녀로 조심스러운 복귀를 시도했지만 2020년
화양연화 출연 후에도 여론은 차가웠습니다. 최근에는 가족 중심으로 지내는 근황이 가끔 전해지며 딸들과의 따뜻한 일상이 화제가 되지만 과거 낙인은 여전합니다. 박시연의 이야기는 약물의 유혹이 얼마나 은밀하게 다가오는지, 그리고 이미지 관리가 연예인 삶의 핵심임을 보여줍니다. 그녀처럼 성공한 배우조차 스트레스와 부상의 늪에 빠지면 한 번의 선택으로 모든 걸 잃을 수 있다는 점에서 깊은 여운을 남기죠. 이 사건이 개인적 실수로 그치지 않고 업계의 건강관리 시스템 부재를 지적하는 계기가 됐다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다음 6위로 이어지며 청순 이미지가 금전 관계로 무너진 또 다른 배우의 사례를 통해 연예계의 또 다른 어두운 면을 들여다보겠습니다. 탑식 김정민 6위인은 배우 김정민입니다. 1989년생으로 144cm의 큰 키와 또렷한 이목구비를 앞세워 2003년 KBS 청소년 드라마 반올림에서 순수한 여학생 역을 맡으며 데뷔한 그녀는 순식간에 청소년들의 우상으로 떠올랐습니다. 크크섬의 비밀이나 예능, 헬스보이의 바디톡 같은 프로그램에서 발랄하고 맑은 매력을 뽐내며 청순 아이콘으로 불리던 시절, 그녀의 인기는 남성 팬덤을 중심으로 폭발적이었죠. 이상형 월드컵에서 빠지지 않을 만큼 사랑받던 2010년대 초반, 김정민은 연예계의 밝은 미래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2017년 커피 스미스 대표 손태영과의 교제 스캔들이 모든 걸 바꿔놓았습니다.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결혼을 전제로 만난 두 사람 사이에서 손 대표는 집세와 해외여행, 명품 쇼핑, 신용카드 사용 등 총 20억 원 규모의 금전 지원을 했다고 주장하며 결별 후 혼인빙자 사기로 7억 원 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김정민 측은 이를 협박 피해로 맞받아치며 현금 1억 6천만 원과 명품 57점, 갈취 혐의로 역고소했죠. 법정에서 드러난 건 복잡한 관계의 민낯. 손 대표는 공갈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김정민은 3억 5천만 원 반환 합의로 사건이 마무리됐습니다. 그녀는 결혼 약속을 믿고 받은 지원이었고 파경 책임은 상대에게 있다고 해명했지만 대중의 시선은 이미 싸늘해졌습니다. 이 사건의 배경을 다각도로 분석해보면 연예인들의 경제적 취약함과 재력가와의 관계가 얽힌 위험성이 드러납니다. 데뷔 후 안정된 활동에도 불구하고 솔로 배우로서의 비용 부담, 그리고 사랑의 증거로 여겨진 과도한 지원이 루머로 번진 과정이 핵심이었죠. 당시 연예계에서 종종 제기되던 스폰서 의혹이 이 사건과 맞물리며 사회적 파장을 키웠고 청순 이미지가 꽃뱀이라는 꼬리표로 뒤바뀌는 아이러니가 벌어졌습니다. 결과는 가혹했어요. 방송 하차와 광고 취소, 동료들의 거리두기로 고립됐고 온라인 커뮤니티는 청순 뒤에 숨겨진 진실이라는 비난으로 도배됐습니다. 2018년 재판 증인 불출석으로 과태료 300만 원까지 부과되며 이미지가 더욱 추락했죠. 이후 연예계 활동을 접고 DJ와 요가 강사로 전향한 그녀는 2022년 MBN 특종 세상에서 악플로 극단적 생각까지 했지만 요가와 명상으로 치유됐다고 고백하며 재기를 꿈꿨습니다. 2024년 유튜브 출연에서 10억 받은 적 없고 무죄인데 왜 아직도라는 억울함을 토로했지만 낙인은 쉽게 지워지지 않습니다. 최근 바디 프로필 공개와 새 소속사 계약으로 복귀 의지를 보이지만 대중 반응은 여전히 분분합니다. 김정민의 이야기는 금전이 얽힌 관계가 얼마나 위험한지, 그리고 청순 이미지가 한번 금이 가면 회복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줍니다. 그녀처럼 젊은 나이에 스타덤에 올랐던 배우가 경제적 압박과 감정적 혼란 속에서 헤매는 모습은
연예계의 또 다른 어두운 면을 조명하죠. 이 사건이 개인적 실수로 끝나지 않고 업계의 지원 시스템 부재와 여론의 잔인함을 되새기게 한다는 점에서 깊은 여운을 남깁니다. 다음 5위로 이어지며 90년대 국민 여신의 마약 충격이 우리에게 또 다른 교훈을 줄 거예요. 터프 5 황수정 5위는 배우 황수정입니다. 1972년생으로 1990년대 한국 드라마계를 대표하는 여배우로 떠올랐던 그녀는 1999년 MBC 허준에서 예진아 역을 맡아 청순하고 단아한 매력으로 국민 여배우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이어 은실이와 엄마야 누나야 같은 작품에서 안정된 연기력과 고결한 이미지를 뽐내며 여신으로 불리던 시절, 광고계에서도 청순 우아의 대명사로 자리 잡았죠. 밤을 지새우는 라디오 DJ 활동까지 병행하며 바쁜 일상 속에서도 시청자들의 사랑을 한몸에 받았던 그녀의 전성기는 정말 빛났습니다. 하지만 2001년 11월 13일 필로폰 투약 혐의로 현행범 구속되며 세상이 멈췄습니다. 서울 강남구 역삼동 유흥업소 사장 강정훈 씨 집에서 8월 중순과 11월 9일 새벽 두 차례에 걸쳐 필로폰 0.0 3글 술에 타 번갈아 마신 혐의로 적발됐죠. 강 씨는 유부남이었고 4월부터 7차례 성관계로 간통 의혹까지 더해지며 사건은 단순 마약 투약을 넘어 국민적 배신감으로 번졌습니다. 그녀는 검찰 조사에서 강 씨가 양주에 약물을 탄 건 알았지만 최음제인 줄 알았고 마약인 줄 몰랐다. 유부남 사실도 나중에 알았다고 진술했지만 재판부는 7개월 동거 생활로 강 씨의 투약 습관을 알았을 것이라며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수원지법은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강 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습니다. 약물 검사 결과도 그녀의 투약 사실을 확인하며 2002년 1월 28일 보석금 500만 원으로 출소할 때까지 구치소 생활을 했죠. 이 사건의 배경을 다각도로 들여다보면 연예계의 스트레스와 유흥 문화가 얽힌 어두운 실체가 드러납니다. 허준 히트 후 바쁜 스케줄로 인한 피로 누적, 동료 연기자들과의 갈등 소문, 그리고 강 씨 같은 주변 인물의 영향이 문제였죠. 당시 마약 유통이 은밀하게 퍼지던 시대적 맥락 속에서 그녀처럼 고압적인 이미지에 스타가 취약한 순간을 노려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재력가 연루 의혹은 루머로 끝났지만 유부남과의 관계가 더해지며 대중의 실망은 여신이 왜 이런 선택을 으로 폭발했습니다. 결과는 상상 이상으로 가혹했어요. 롯데백화점, 태평양, 삼성물산 등 광고 20여 개가 즉시 해지됐고 위약금 청구 소송까지 이어졌습니다. 드라마 출연은 줄줄이 무산됐으며 방송사 출연 정지 명단에 오르며 활동이 완전히 중단됐죠. 2003년 강 씨의 재구속 소식까지 더해지며 마약 배우라는 낙인이 새겨졌습니다. 이후 2004년 6월 지체장애인 복지시설 봉사로 약 2년 만에 근황을 알렸지만 2007년 소금 인형 발표회 출연 시에도 서명 운동이 일어나 복귀가 어려웠습니다. 지금은 조용히 생활하며 언론 노출이 거의 없고 가끔 봉사 활동 소식이 전해질 뿐입니다. 2025년 현재도 그녀의 이름은 사건과 함께 회자되며 재기 시도는 더 이상 보이지 않습니다. 황수정의 이야기는 마약의 유혹이 얼마나 가까이 다가오는지, 그리고 청순 이미지가 무너진 후 회복의 길이 얼마나 험난한지를 보여줍니다. 그녀처럼 국민적 사랑을 받던 스타가 한 번의 실수로 모든 걸 잃는 과정은 연예계의 압박과 개인적 고립을 되새기게 하죠. 이 사건이 단순한 스캔들이 아닌 업계의 정신, 건강관리, 미비를 지적하는 신호탄이 됐다는 점에서
여운이 깊습니다. 다음 4위로 이어지며 루머로 끝났지만 여파가 컸던 국민 여동생의 사례를 통해 성공의 이면을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탑5 김아중 4위는 배우 김아중입니다. 1982년생으로 한양여대와 한국영화아카데미를 졸업한 그녀는 체계적인 연기 훈련을 바탕으로 2016년 영화 미녀는 괴로워에서 성형과 다이어트로 변신하는 여주인공을 유쾌하게 연기하며 600만 관객을 동원, 단숨에 스타덤에 올랐습니다. 작품 속 발랄함과 진정성 있는 연기가 국민 여동생이라는 애칭을 안겨줬고 OST 마리아로 가수로서도 인정받으며 광고계까지 섭렵하던 시절 그녀의 청순하고 똑똑한 이미지는 시대의 아이콘으로 자리 잡았죠. 드라마 명불허전과 그 남자의 기억법 등에서 주연을 맡아 안정된 연기력을 보여주며 40대에 접어든 지금도 A급 배우로 왕성히 활동 중입니다. 하지만 이 빠른 성공만큼 루머도 따라다녔습니다. 영화 흥행 후 재벌가나 영향력 있는 제작자들로부터 지원을 받았다는 스폰서 의혹, 아버지가 유명 방송 PD라는 사실로 백도 진입 논란, 감독 및 함께 출연한 배우들과의 열애설이 끊이지 않았죠. 2011년 탈세 의혹으로 세무조사를 받았지만 세무사 실수로 마무리됐고 법적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실력으로 증명하겠다는 입장으로 일관하며 작품에 집중했지만 대중 의견은 양분됐습니다. 일부는 성공이 배경 덕분이라며 실망을, 다른 일부는 실력 없인 불가능이라며 옹호를 표했어요. 이 루머의 배경을 다각도로 분석해보면 급속한 스타덤과 업계 네트워킹의 현실이 얽혀 있습니다. 미녀는 괴로워 같은 대형 흥행작 뒤에는 투자자와 제작자의 역할이 크고 가족 배경이 자연스럽게 주목받는 연예계 문화가 문제였죠. 당시 여성 배우들의 성공이 외모, 발수, 연기력 외에 뒷배로 해석되는 분위기가 만연했으며 열애설은 작품 홍보와 맞물려 루머를 부채질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청순 이미지는 다소 손상됐지만 법적 실질적 증거가 없어 커리어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그널과 나쁜 녀석들, 더 무비 같은 후속작으로 연기 내공을 증명하며 이미지를 회복했죠. 지금도 드라마와 영화 주연으로 캐스팅되며 세련된 미모와 탄탄한 실력을 유지하는 몇 안 되는 배우 중 하나입니다. 2020년대 들어서도 그녀의 행보는 안정적이고 루머는 과거 이야기로 남아 있습니다. 김아중의 이야기는 성공의 이면에서 루머가 얼마나 쉽게 따라붙는지, 그리고 실력으로 이를 극복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녀처럼 증거 없는 의혹이 이미지를 흔들지만 꾸준한 작품 활동으로 낙인을 씻어내는 과정은 연예계의 또 다른 면을 드러내죠. 이 사례가 단순 루머로 끝난 덕에 재기가 가능했다는 점에서 앞선 사건들과 비교되는 아이러니를 남깁니다. 다음 3위로 이어지며 청순 기대주의 성매매 의혹이 커리어를 송두리째 앗아간 사례를 통해 루머의 파괴력을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탑3 이시아 3위는 배우 이시아, 본명 박상은입니다. 1981년생으로 한양대학교 연극영화과를 졸업한 그녀는 학창시절부터 단아한 외모와 성실함으로 주목받았고 2011년 걸그룹 치치 멤버 샤인으로 데뷔해 Love is Energy 활동 후 배우로 전향했습니다. 드라마 꽃보다 남자와 아가씨를 부탁해에서 청순하면서 지적인 조연으로 얼굴을 알리며 차세대 기대주로 평가받았죠. 비록 주연급은 아니었지만 안정된 연기력과 맑은 이미지가 업계 관계자들의 관심을 끌었고 주연 도약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2010년대 초반 그녀의 성장세는 유망주로서의 밝은 미래를 약속하는 듯 했어요. 하지만 2013년
한 언론의 실명 보도로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특정 기업인과의 은밀한 만남과 거액 금전 지원을 받은 성매매 의혹이 제기됐고, 경찰 조사에서 일부 정황이 드러났지만 증거 부족으로 불기소 처분됐습니다. 그녀는 지인 소개로 만난 사회적 교류일 뿐 어떠한 불법 관계도 없었다고 강력 부인했지만 대중의 시선은 이미 변명으로 치부됐어요. 온라인 커뮤니티와 기사 댓글은 청순 얼굴 뒤에 숨겨진 진실이라는 냉혹한 반응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 의혹의 배경을 다각도로 살펴보면 연예계 네트워킹의 압박과 루머의 확산 속도가 핵심입니다. 신인 배우로서 주연 기회를 잡기 위한 만남 문화, 재력가들의 접근이 빈번한 업계 현실, 그리고 언론의 실명 보도가 증폭시킨 파장이 얽혀 있었죠. 2013년은 원정 성매매 사건이 연이어 터지던 시기로 그녀의 이름이 별도 국내 사례로 엮이며 사회적 논란이 됐습니다. 법적 무혐의에도 불구하고 도덕적 이미지가 생명인 여성 배우에게 성매매 낙인은 치명적이었어요. 결과는 즉각적이었죠. 캐스팅 확정된 드라마가 취소됐고 광고주들은 계약을 파기하거나 홍보 영상을 내렸습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런 의혹에 연루되면 활동 재개가 불가능하다고 입을 모았고 그녀는 예정된 모든 일정을 잃으며 고립됐습니다. 2017년 아티스트 컴퍼니 영입으로 복귀 기반을 마련했지만 실제 활동은 2020년 삼류리부 운명을 거스르는 1년 조연부터 시작됐어요. 최근에는 유튜브 채널 이시아 엑시아를 통해 스타크래프트 콘텐츠로 20만 구독자를 모으며 고해형 별명을 얻었고 2023년 고려거란 전쟁 원정황후 역으로 3년 만에 드라마 복귀를 이뤘습니다. 2025년 TVN 친밀한 리플리 주연으로 메인 역할을 맡아 안정된 연기를 보여주며 재기를 인정받고 있죠. 이시아의 이야기는 루머 하나가 유망 배우의 인생을 어떻게 송두리째 바꾸는지 그리고 그 여파를 극복하는데 얼마나 긴 시간이 필요한지를 보여줍니다. 법적 무죄임에도 사회적 낙인이 장기화된 과정은 연예계의 여론재판 현실을 드러내고 그녀가 게임과 브이로그로 팬층을 새로 쌓으며 돌아온 모습은 용기와 변화의 상징이 됐어요. 이 사례가 증거 없는 의혹의 파괴력을 일깨우며 앞선 루머 사례와 비교되는 깊은 여운을 남깁니다. 다음 2위로 이어지며 권력의 희생양이 된 신인 배우의 비극이 우리 사회에 던진 질문을 더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터피 둘 장자연 2위는 배우 장자연입니다. 1980년생으로 2009년 드라마 꽃보다 남자에서 부배 역할을 맡아 선명한 이목구비와 신선한 존재감으로 주목받기 시작한 그녀는 짧은 활동 기간에도 불구하고 떠오르는 시내로 기대를 모았습니다. 주연은 아니었지만 드라마 속에서 뚜렷한 인상을 남기며 차세대 유망주로 불리던 시절 그녀의 미래는 밝아 보였어요. 하지만 2009년 3월 7일 경기 성남 자택에서 29세의 나이로 극단적 선택을 하며 모든 게 끝났습니다. 세상을 떠나기 전 남긴 7장 분량의 유서는 충격적인 폭로로 이어졌죠. 소속사로부터 강압적으로 유력인사 30여 명에게 술자리 동행과 성상납을 강요받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언론사 간부, 방송 관계자, 대기업 인사 등 막강한 권력을 가진 이들이 리스트에 포함됐고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절규가 담겨 있었습니다. 유서가 공개되자 한국 사회는 충격과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단순한 연예인 자살이 아니라 연예계와 권력의 어두운 카르텔을 고발한 사회적 폭탄으로 번졌죠. 국민들은 철저한 수사와 진실 규명을 요구했고 정치권과 시민단체도 더 이상 돈과 권력에 휘둘리는 연예계 관행을 방치할 수 없다고
잡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비극의 배경을 다각도로 분석해보면 신인 배우의 취약함과 소속사의 압박이 핵심입니다. 데뷔 초기 기회를 잡기 위한 접대 문화, 매니저의 강요, 그리고 거부시 활동 제재라는 악순환이 얽혀 있었죠. 2000년대 후반 연예계는 스폰서와 문화태가 만연하던 시기로 그녀처럼 어린 나이에 여성 배우가 권력 네트워크에 노출되는 경우가 빈번했습니다. 유서에 적힌 30여 명의 구체적 이름은 사회적 파장을 키웠지만 수사 과정은 대중 기대와 달랐습니다. 증거 불충분과 공소시효 만료로 대부분 무혐의 처리됐고 소속사 대표는 벌금형에 그쳤습니다. 2011년 재수사 청원 23만 명, 2018년 법 개정으로 공소시효 폐지됐지만 15년이 지난 지금도 미궁으로 남아있어요. 매년 3월 7일 기일마다 시민단체와 동료 배우들이 추모 집회를 열고 진상규명을 촉구하지만 실질적 변화는 더디습니다. 장자연의 죽음은 개인적 비극을 넘어 연예계 구조적 문제를 상징하게 됐습니다. 그녀가 남긴 이름은 스폰서와 문화태라는 단어를 공론화시켰고 여성 연예인들의 권리, 보호 논의를 촉발했죠. 결과적으로 법적 정의는 실현되지 않았지만 이 사건은 업계의 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지원 시스템 강화의 계기가 됐습니다. 지금도 그녀의 유서는 연예계 어두운 면을 말할 때 반드시 언급되며 정의는 끝내오지 않았다는 안타까움이 남습니다. 이 이야기는 권력이 약자를 어떻게 희생시키는지 그리고 한 사람의 목소리가 사회를 흔들 수 있음을 보여주며 깊은 여운을 줍니다. 마침내 1위로 이어지며 사기꾼의 유혹에 휘말렸다가 재기한 섹시 아이콘의 반전 드라마를 통해 스캔들의 또 다른 결말을 보시죠. 탑 1. 손담비 1위는 가수이자 배우 손담비입니다. 1913년생으로 2007년 솔로 데뷔곡 미쳤어와 의자춤 퍼포먼스로 섹시 아이콘으로 폭발적 인기를 얻은 그녀는 토요일 밤에 같은 히트곡으로 카리스마 넘치는 무대를 장악하며 만능 엔터테이너로 자리 잡았습니다. 드라마 드림하이와 빛과 그림자에서 연기까지 소화하며 활동 영역을 넓히던 2010년대 초반 그녀의 화려한 댄스와 세련된 스타일은 시대를 대표하는 상징이었죠. 하지만 2011년 포항 기반 가짜 수산업자 김태우 사기 사건에 이름이 오르며 모든 게 흔들렸습니다. 김 씨는 자신을 성공한 사업가로 속이고 손담비에게 포르쉐 자동차, 에르메스 가방, 까르띠에 반지, 호화 해외여행 등 고가 선물을 공세적으로 보냈고 배우 정여원에게도 미니쿠퍼를 제공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총 126억 원 규모의 사기꾼 김 씨가 여성 연예인들을 환심 매수 대상으로 삼았던 거죠. 손담비는 드라마 촬영 중 팬으로 접근한 사람의 일방적 선물이었고 모두 돌려줬다고 해명했으며 직접적 불법 가담은 없었지만 이미지 급추락으로 광고 취소와 활동 중단이 이어졌습니다. 정여원과의 손절설까지 불거지며 대중의 배신감이 쏟아졌어요. 이 사건의 배경을 다각도로 들여다보면 연예인들의 외로움과 사기꾼의 교묘한 접근이 얽힌 위험성이 보입니다. 바쁜 스케줄 속 팬으로 위장한 만남, 고가 선물이 호감 표현으로 오인도에는 과정, 그리고 사기 피해가 연예계 전체로 확대되는 패턴이 문제였죠. 2010년대 초반 사기 사건이 빈발하던 시기로 재력과시가 여성 스타들을 노린 수법이 만연했습니다. 법적 무관함에도 사회적 낙인이 컸고 그녀의 섹시 이미지가 유혹의 희생자로 해석되며 여론이 악화됐습니다. 결과는 활동 공백으로 이어졌지만 2022년 전 스피드 스케이팅 국가대표 이규혁과의 결혼으로 새로운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이축 25년
첫 아이, 임신 소식과 함께 가정중심 생활을 알리며 대중호감을 일부 회복했죠. 최근 근황은 가족과의 따뜻한 일상으로 과거 논란을 넘어 아내이자 엄마로서의 모습을 응원하는 목소리가 늘고 있습니다. 손담비의 이야기는 스캔들 속에서도 제기할 수 있는 희망을, 그리고 한 사람의 삶이 어떻게 반전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녀처럼 불법은 아니지만 이미지 타격으로 고난을 겪은 뒤 결혼과 출산으로 안정을 찾는 과정은 연예계에 또 다른 결말을 제시하죠. 이 사례가 앞선 비극들과 달리 긍정적 여운을 남기는 이유는 변화와 용기의 힘을 상기시키기 때문입니다. 이제 top8을 마무지며 전체를 돌아보는 시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화려한 무대 뒤에 숨겨진 여성 연예인들의 아픈 이야기를 8위부터 1위까지 따라가며 각자의 선택과 압박이 어떻게 인생을 바꾸는지 깊이 들여다봤습니다. 진아의 해외 만남부터 박시연의 약물 함정, 김정민의 금전관계, 황수정의 마약 충격, 김아중의 루머, 이시아의 의혹, 장자연의 비극, 그리고 손담비의 반전 제기까지, 이들은 신인부터 국민 스타까지 다양한 위치에서 비슷한 함정을 마주했습니다. 공통점은 연예계의 구조적 취약함, 재력과 권력의 유혹, 그리고 한순간의 실수가 낳는 사회적 낙인이죠. 법적 처벌을 받은 이들은 활동을 잃었고, 루머로 끝난 경우도 여파가 길었지만 일부는 치유와 변화를 통해 돌아왔습니다. 이 이야기들은 단순한 스캔들이 아니라 스타들의 인간적 고통과 우리 사회가 반성해야 할 지점을 보여줍니다. 빛이 강할수록 그림자도 깊다는 걸 새기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이 중 가장 가슴 아픈 사례는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의미 있는 이야기로 만나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함께라면 스타들의 삶이 더 선명해집니다. 감사합니다.